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닥터 월렛 강연입니다. 본서는 1991년 노벨 의학상에 노미네이터 된 바 있는 닥터 월렛의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번역, 녹음한 것을 기록한 녹취록입니다. 동물 영양과 토양학을 전공한 수의학 박사이자 사람의 의사이기도 한 닥터 월렛의 건강의 진실에 관한 강연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강연으로 이 강연을 녹음한 오디오 테이프는 미국 전역에서 이미 4,700만 개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질병과 반건강의 상태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상태를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자신들의 이익의 극대화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는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하여 부끄러운 자화상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생명을 다루는 의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년 동안에 걸쳐 454종류가 넘는 동물에 대해 저는 약 17,500회 부검을 했으며 동물원 인근 주민 3,000명의 사체를 부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알아낸 것은 바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사 하는 경우 그 사유는 모두 영양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송아지를 기를 때 영양소를 주던 생각이 났습니다. 모두가 영양 부족으로 죽는다면 부검 시 직접 본대로 과학적인 점검 문헌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75종의 과학 논문을 썼고 8개의 공동지필 교과서와 한 권의 1000페이지짜리 단독지필 교과서를 출판했습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지난 5월 11일 가장 오래 산 미국인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마가렛 스킬렛이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버지니아주 레드포드 사람으로 115세에 죽었는데 사망 원인은 영양 부족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고요? 맞습니다.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칼슘 결핍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심장병, 암 또는 당뇨병 등 아무런 지병이 없었는데 낙상한 지 3주 만에 칼슘 부족으로 죽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미국 사람이 골반이나 다리 또는 척추 골절상을 입으면 75%가 90일 이내에 죽습니다. 폐렴이나 뇌졸중, 폐색증 등의 합병증으로도 죽습니다. 그의 딸이 말하기를 그는 죽을 때까지 단 음식을 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 파이카라는 병입니다. 보통 초콜릿이나 설탕을 심히 먹고 싶어 하는 것은 후에도 설명하겠지만 크로뮴과 바나듐의 결핍 때문입니다. 암을 고치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셀레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매일 60종의 미네랄과 16종의 비타민, 12종의 아미노산, 그리고 3종의 필수 지방산 등 90여 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사를 통하여 모두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 중 한 가지만 결핍되어도 10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뢰를 피해가듯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될 수 있는 한 자신을 직접 치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일인데 여기 9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90가지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60가지의 미네랄이 필요하고 16가지의 비타민이 필요하며 12가지의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3가지의 필수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매일 90가지의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데 영양소 전부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섭취하더라도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영양 부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저는 세계 각처에서 사체 부검을 했는데 454종류의 동물을 17,500번 했고 사람을 3,000번이나 했습니다. 아직도 건강하게 자식들을 낳고 손자들을 보고 멀지 않은 장래의 증손자를 보게 됩니다. 차라리 하루에 50센트 혹은 일부러치의 잉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편이 훨씬 값싼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닐까요? 하루에 단돈 1분어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의사의 고급 생활 양식을 뒷바라지 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미국 연합법에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주에서 병을 낫게 한다는 치유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투여하는 약품에 쓰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의사가 돌아다니며 사람의 병을 낫게 한다면 그 의사는 감옥에 갑니다. 왜냐고요? 미국에서는 사람의 병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단지 수의사만이 동물을 치유할 수 있고 동물에게는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수의사는 영양소를 찾아내어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수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의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여러 가지 배합 영양소를 찾아내어 인간용으로 개조하게 되었고 그것을 닥터 웰렉의 돼지 관절염 처방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돼지 처방이 필요하니 더 좀 보내달라고 전화를 걸어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교원질, 즉 콜라겐을 다시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그 웰렉이라는 자가 돌팔이 의사이고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25년간이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고작 아스피린, 금주입, 타이레놀, 프로토존과 코티졸인데 이런 약들은 모두 교원질의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는 교원질이 다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미네랄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한 90가지의 필수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는 경우가 다릅니다. 보조 영양제 섭취 없이 운동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이유는 땀을 흘릴 때 60가지의 필수 미네랄을 모두 함께 내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년 걸릴 것을 운동선수들은 30년 이상을 땀을 흘립니다. 단지 칼륨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셀레늄도 땀과 함께 내보내는데 이들을 보조 영양제로 보충하지 않으면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동분, 즉 구리를 모두 땀으로 내보내고 보충하지 않으면 동맥류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크로듐과 바나듐을 모두 땀으로 내보내고 보충하지 않으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칼륨을 모두 땀으로 내보내고 보충하지 않으면 뇌암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조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60년 전인 1936년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트레이스 미네랄을 가축 사료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사람에게는 소위 기적의 약이 나왔습니다. 1936년에는 썰파제가 나왔고 썰파제란 최초 발견된 강력한 항균제입니다. 1938년에는 페니실린이 나왔으며 페니실린은 척추동물의 부신피질에서 생성된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최초 항생제입니다. 1942년에는 프로토존과 코르티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셀레늄이 부족한가를 알아보려고 심근증에 걸려 심장마비로 쓰러지기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이나 얼굴에 간반이라고 하는 검버섯 점들이 생기는데
이곳에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 이것은 초기 셀레늄 결핍 증상으로 유리기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콜로이드 셀레늄을 4에서 6개월만 복용하시면 그 금버섯점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기간에 신체 외부뿐만 아니고 내부, 즉 뇌, 심장, 간장, 그리고 신장에 있는 간반들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도 쓸모가 없습니다. 비타민은 영양소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복합 화학 물질이며 인체의 일부 중 특별한 조직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비타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비타민이라도 부족할 경우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비타민이 신체의 미네랄 사용을 조절하며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 비타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 우리 몸은 미네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비타민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농토에는 더 이상 미네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관리로 1년에 1조 2천억 불씩 들어갑니다. 우리는 미네랄을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두어 가지 미네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두어 가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말씀드리지요.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평범한 것 중 한 가지는 칼슘을 말해보겠습니다. 칼슘 결핍은 147종류나 되는 질병을 유발합니다. 단지 병명들이 다를 뿐입니다. 벨포시처럼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병명들입니다. 이 병은 한쪽 얼굴이 축 처지는 병인데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 병은 사실 뇌졸중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안면 근육에 결함이 생겨서 오는 것으로 사실은 칼슘 부족이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PMS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월경전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히스테리 절제 수술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히스테렉tom이라고 하는 자궁 절제 수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년이나 된 치료법으로 의사들은 1년에 28만 5천 번이나 불필요하게 이 수술을 합니다. 자기들 벤처 자동차 월부금을 내려고 계속해서 수술을 합니다. 미국 의사협회에서까지도 불필요한 수술이라고 하면서 의사 면허는 취소하지도 않고 환자들은 계속 찾아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수룩한 30대 여자가 찾아가 선생님 날 좀 도와주세요. 밖에 나갈라 치면 이웃집 아이들이 마녀가 왔다고 소리치며 지하실로 도망을 치고 우리 아이들도 날 보고 미쳤다고 하고 남편도 나를 버릴 것 같고 직장도 잃을 것 같은데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합니다. 약간의 칼슘만 주면 될 일을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의사는 서로 좋은 게 좋다고 히스테렉터미 수술을 해버립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 자동차 월부금 낼 날짜는 다가오고 돈이 필요하니 일단 하고 보자. 그러면서 서로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칼슘을 1일 권장량 2배를 섭취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월경전 증후군을 85%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은 후 건강식품점 앞에서는 사람들이 칼슘을 사려고 장사진을 쳤는데 모두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자기네 딸이나 여자친구나 아내를 위해 심지어 슬리핑백까지 갖고 와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의사가 당뇨병 환자 한 사람을 받게 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벌떡 일어나 전화통으로 달려가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댑니다. 당뇨병 환자 한 사람을 받을 적마다 의사는 매번 20년, 30년, 40년에 걸쳐 25만 불을 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결국 이만한 돈을 벌어줄 것을 알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를 불러 새로 지은 아파트나 조그마한 농장을 하나 보자고 합니다.
개는 40가지의 미네랄을 먹습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마이크 머피의 말에 의하면 개가 무병한 것은 모든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넣은 통조림 개밥을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는 40가지의 미네랄을 먹고 쥐는 28가지를 먹는데 우리 아기들은 11가지만 먹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이런 일을 일컬어 사기행위라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을 10%만 집에 가져가신다면 많은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며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사실상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하게 살지도 못하고 장수도 못하고 주어진 수명도 다 살지 못합니다. 지뢰를 피하듯 무모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에게 가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여러분을 죽일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만 매년 미국인 30만 명을 의료 태만 행위로 죽입니다. 닥터 월렉이 끝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올바른 지식에서 옵니다. 저의 강연이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천연 영양소를 매일 섭취함으로써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네랄은 항생제와는 다릅니다. 한 열을 복용하다 그만두는 처방약이 아닙니다. 산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콜로이드 미네랄도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매일 우리는 90가지의 필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저의 강연을 듣고 하루도 그러지 않고 미네랄을 복용하기로 했습니다. 건강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왜 매년 30만 명의 미국인이 병원에서 죽어나가는가? 인간의 주어진 수명을 끝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현대의학에 던지는 닥터 월렉의 충격의 도전장,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